성신종합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급히 들이닥쳤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의식 없습니다. 환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동공을 확인하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즉시 CT, 신경외과 콜, 간호사들이 고성이를 응급처치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성재를 데리고 곧장 성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신종합병원 응급실 복도. 박진석, 성재, 영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워했어도 엄마인 것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곧 수술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부터 하세요. 그 얘긴 나중에 합시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영나가 벽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진석은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에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건 이틀 전 고성이의 무릎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밤 고성이는 박진석 집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랑? 당신은 나를 26년을 속였어. 고성이는 그 말에 잠깐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바로 더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변명이에요. 그래도 당신한테 한 번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이 내 말 끝나기도 전에 날 맨발로 끌고 나가버렸잖아요. 당신이 직접. 박진석의 턱이 딱 굳었습니다. 그 얘기 꺼내지 마. 고성이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은 녹음 같은 거 안 해요. 그럴 정신도 없어요. 박진석은 휴대폰을 한번 흘깃 보고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사과만 하려고 왔어요. 박진석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피로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나가.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척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갈 때 못 챙긴 게 하나 있어요. 화장대에 두고 나온 화장품. 그것만 챙겨서 진짜 바로 갈게요. 박진석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지고 가. 고성이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몇 초 후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진심이에요. 문이 닫히고 박진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모텔방. 고성이는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울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몰라 화장대 밑에 설치해 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깜빡하고 잊고 있었는데.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소유주 동의 없이는. 박진석 목소리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내가 집주인입니다. 열어요. 남자가 한 번 더 낮게 말했습니다. 기록 남습니다. 회장님. 상관없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낮은 혼잣말이 박혔습니다. 이것들 다 빼놔야지 고성이한테는 못 줘. 날 26년간 기만한 벌이야. 고성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완벽해. 고성이는 녹음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전송 대기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기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기자님. 저예요. 고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슈조이 박진석 회장 건입니다. 제 동의 없이 제 금고를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담담히 못을 박았습니다. 모레 오전에 만나요. 장소는 문자로 드릴게요. 고성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됐어. 여보, 이제 당신은 끝났어. 고성이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같은 시각 성신종합병원 병실.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이지만 힘없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역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깼어요? 지역이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지역 옆에 누웠습니다. 웃는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지역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네. 지역은 은호가 보지 못하는 쪽으로 눈물 한 줄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내 옆에 있음에 감사해. 은호의 표정이 잠깐 무너질 뻔했습니다. 은호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질 거예요. 꼭. 지역은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은호만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뒤 병실 밖. 상철과 다정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상철은 주먹을 꽉 쥔 채 손등 핏줄이 붉어졌고 다정의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삐삐삐. 은호는 그 소리에 매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는 동안 지역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병실. 지역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서 있었고 은호는 침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오자 다정이 먼저 나섰습니다. 다정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역이 어제보다 나아졌죠? 의사는 차트를 한번 내려다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의사는 잠깐 말을 고르는 듯 숨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다정은 입을 막았고 숨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역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역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도 병실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똑똑하게 울렸습니다. 지역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은호가 먼저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지역이 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끊어지듯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짱 해줘. 한 번씩 받아보면 나를 좀 생각해줘라. 고마웠다. 그 순간 은호가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빈도 입을 막았고 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떨었습니다. 병실 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과 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다정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상철이 다정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상철 목소리는 쉰 듯했습니다. 여보, 그 혹시 알아? 세상은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다정은 갑자기 상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 찔러. 내 심장 꺼내게 하자. 나 지역이 못 보내. 못 보내. 상철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다정은 상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잖아. 아들 살려야 하잖아. 상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방법, 내가 찾을게.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역이 살릴게. 그때였습니다.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무렵 영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란은 작업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끝을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다가와 영라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환은 영라를 꼭 붙잡은 채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항상 내 옆에 있을게. 영란은 울다가 웃는 척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지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오빠, 프로포즈 같다. 지환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거지 뭐. 영라가 순간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닌데? 지환이 영라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 더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진지하게 만나보자. 영란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모레 오전 약속을 잡아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모텔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기자님.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30분 후에 약속 장소에서 봬요. 전화를 끄는 고성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둘러 길을 건넜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기자에게 보낼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들으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좌회전 금지 구간으로 과속한 차량이 갑자기 꺾여 들어왔습니다. 킥, 쾅. 고성이의 몸이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고성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고성이를 스트레처에 올렸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성심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녹음기가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린 채로 박진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들 다 빼놔야지.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굴러있던 녹음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봉투에 넣어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성신종합병원 응급실 복도. 박진석은 말없이 고성이가 들어간 응급처치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재가 복도를 걷다 멈칫했습니다. 맞은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내과 중환자실. 지역이 떠오른 성재는 급히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지역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아침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환자실 성심병원 맞죠? 네. 성재가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은호 후배, 나도 지금 성심병원이에요. 고성애 씨가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수술 들어갔어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요? 그분이 왜? 성재가 말을 끊지 않고 낮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수술경과 보고 알려줄게요. 은호 후배는 지역이 곁에 있어요. 은호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네, 부사장님. 선배는 지금이 고비예요. 성재는 전화를 끊자마자 박진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박진석이 돌아봤습니다. 왜? 성재가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 지혁이가 심장 이식이 필요해서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장 이식?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응급처치실 문으로 향했다가 다시 멀리 심장내과 안내판으로 옮겨갔습니다. 1시간 후, 박진석은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물건입니다. 소지품으로 보입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집주인입니다. 열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 금고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박진석의 낮은 혼잣말. 날 26년간 기만한 벌이야. 박진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끝까지 고성이. 당신 담대.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뇌사 판정이 곧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기증 여부를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재와 영나가 다가왔습니다. 영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두 사람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정할 거다. 박진석은 의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 심장이식 대기자가 있다고. 그 환자 이지영 맞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얼마나 급합니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은 보존 시간이 짧습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다른 대기자를 찾고 이송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 바로 수술 가능한 대기자는 이 지역 환자뿐이고 적합도도 맞습니다. 결정만 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녹음기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증합니다. 성재가 굳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영란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돌아섰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26년을 속인 벌 다 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사람답게 가.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여러분, 지금은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따뜻한 해피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에는 두 가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상철과 다정, 박진석과 성재, 영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만 똑똑 울렸습니다. 다정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영란은 벽에 기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을 굳힌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삼키는 소리, 누군가 손을 꼭 쥐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상철이 재빨리 다정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재가 수빈을 안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곧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마취가 깨는 대로 의식 회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선배, 은호가 지역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깨어났어요, 정말. 지역이 목이 쉰 소리로 겨우 웃었습니다. 응. 상철과 다정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정은 지역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지역아. 다정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상철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지역이 가족을 천천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어. 이제 괜찮다. 그날 오후 병실 문 앞에 박진석이 섰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고 성재와 영라도 뒤따랐습니다. 지역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다가 박진석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병실 공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사실은 은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이 목에 걸린 듯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역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은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선배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하면 선배가 더 흔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 편히 해도 되겠나? 지역이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진석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심장 누가 준 건지 들었나?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 고성이야. 지역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순간 병실안이 함께 굳었습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고 다정은 지역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 내가 기증을 결정했지. 다정이 그제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고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다정을 붙잡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지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대표를 살린 건 고성이야. 지역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감사도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상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상철은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다시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던 계단도 이제는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불안 대신 박동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지역 약 봉투를 챙기던 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에 놀라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은호는 결혼식장을 알아봤습니다. 날짜를 정하자 은호는 정순이와 강우와 함께 웃다가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정은 지역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한 번씩 떨렸지만 이제는 그 떨림이 겁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상철은 말수가 여전했지만 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박진석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성재가 곁을 지켰습니다. 박진석은 예전처럼 호통을 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고 말을 삼켰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몸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자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걷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영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화는 말보다 먼저 영나 옆에 서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지만 누구도 그날의 심장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화는 영나를 데려다 주러 박진석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지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랑 있을 땐 나만 봐야지. 지환이 피식 웃으며 영나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계속 너만 보고 있어야 돼? 영나가 지환 팔을 꽉 잡고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지환은 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박영나. 영나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갑자기 부끄럽게 그때 성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 말에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화는 바로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턱을 단단히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영나에게만 말했습니다. 박영나, 들어가. 영나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지환을 먼저 쳐다봤습니다. 지환이 잠깐 숨을 삼키고 영나를 향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영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나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환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지환을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성재와 함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다 멈췄습니다. 풀지도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참 서 있다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화나셨죠? 박진석은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다. 내가 영나를 정략결혼 희생양으로 만들 뻔했잖아. 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똑바로 보며 더 낮은 목소리로 한 방을 꽂았습니다. 나는 고성희처럼은 안 산다. 이제는 그저 영나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야. 다만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뿐이다. 잠시 뒤 박진석은 영나와 지환을 다시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애는 해. 하지만 아직 결혼 전제는 아니다. 영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박진석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숨기지도 말고 가볍게도 만나지 마. 박진석은 지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지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영나를 봤습니다. 영나의 눈이 빨갰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가봐. 며칠 후 저녁. 박진석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버티다 성재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재야. 네, 아버지. 박진석이 들어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수빈 양 집으로 가자. 성재 눈이 커졌습니다. 예.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해둬라. 내일 내가 찾아뵌다고. 성재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성재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준비해. 다음 날 저녁. 박진석과 성재가 수빈 집 앞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철이 나왔습니다. 박진석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상철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거실. 박진석과 성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상철, 다정, 수빈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사과부터 하려고 왔습니다.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부터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상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에 회장실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무례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그때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들고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 양. 수빈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실로 불러서 결혼은 안 된다고 했던 말. 그건 내가 틀렸어. 미안하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진석이 다시 상철과 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성재가 어릴 때 가족처럼 대해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친하기도 했고 성재가 워낙 정이 많은 아이라 저희도 좋았습니다. 박진석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의 일을 겪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게 아니더군요. 박진석은 수빈을 한번 보고 상철과 다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 양을 우리 집 며느리로 맡고 싶습니다. 상철과 다정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상철이 박진석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두 사람 만나는 거 허락합니다. 다정이 수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됐다, 수빈아.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재가 수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진석은 상철과 조용히 악수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두 집안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박진석, 성재, 영나, 그리고 상철, 다정, 지역, 은호, 지완, 수빈.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겹사돈 되겠습니다. 성재와 수빈, 영나와 지완. 박진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다정이 밝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 아닐까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지역을 봤습니다. 지역도 박진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날의 심장, 그 인연. 지역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지역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돌려 지완을 봤습니다. 지완이. 네, 회장님. 박진석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영나를 부탁하네. 지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나도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지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상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완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아드님입니다. 영나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완이 영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성재와 수빈, 영나와 지완, 지역과 은호. 박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이나 권력보다 가족이,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다정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행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따뜻한 웃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3년 후, 봄이 왔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잔디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잡히지 않으려고 깔깔 웃으며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은호가 손바닥을 입가에 대고 불렀습니다. 천천히 뛰어. 넘어지면 아파.
지역이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 두 아이를 번갈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지역 목을 꼭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지역은 잠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뛰는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역에게는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성재와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빈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상철이 수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상철은 끝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빈은 한 번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성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성재가 수빈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진석도 앞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성재가 잠깐 아버지를 바라봤고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고개짓 하나로 성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피로 연장, 영나와 지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나 손가락에는 반지가 빛났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지환이 영나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날 잡자. 영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영나 쪽으로 한 번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영나는 그걸 알아채고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혼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당신 덕분에 내가 배운 게 있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였어. 박진석은 그 말로 끝냈습니다.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상철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상철은 멀찍이 서서 박진석을 한번 살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상철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애들만 행복하면 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테라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끊기지 않는 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모두의 화려한 날들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도 늘 화려하길 바랍니다. 드라마 여백은 본방 이후 인물 마음을 따라가며 다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채널입니다. 이런 감정선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